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클래식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지향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래식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슷한 용어가 올드카가 있습니다. 올드카, 오래됐다는 뜻이죠. 최근에 들어와서는 약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차를 올드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년 된 차는 굉장히 많죠. 30년 정도 올드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또 명확한 정의는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클래식카는요, 이렇게 오래된 차가 역사적 의미를 가졌다든지 희소 가치가 있다든지 특화된 이런 요소가 부각이 됐을 때 클래식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몇 대만 생산해서 번호가 붙어 있는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이라든지, 또 국내에서도 뭐 대통령이 타던 이 가장 애지중지한 차라든지, 국내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 문화재로 한 20개 정도가 지정이 돼 있어요. 제가 문화재청 자문위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 특히 자동차 클래식카를 지정하는 부분들은 제가 다 관련해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종 황제가 운영하던 뭐 클래식카도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역사 박물관에 전시가 2가지가 돼 있죠. 그런 것도 다 뭐 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한 6, 7년 정도가 됐는데, 국내에서 최초의 양산 모델인 75년 포니를 찾아서 이거를 분석을 하고 정부에서 근대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75년 포니가 양산 모델인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클래식카입니다. 근데 이렇게 국내에 제가 클래식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국내는 클래식카 문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단체도 없고요, 또 관련 규정도 없고, 오직 규제만 하고 있죠. 또 클래식카에 관련된 옵션도 없습니다. 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클래식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번호판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 장난감으로 들어오는 거죠. 기계 부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번호판이 못 붙이니까 길거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지 않는 도로상에서, 내부에서만 잠깐 시동 켜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의 뭐 운영을 못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외국 선진국은 어떨까요? 미국, 유럽, 독일, 뭐 특히 일본 같은데, 독일은 뭐 세계 최고의 클래식카 천국이죠. 관련 법규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환경 보존법은 환경 배출가스가 굉장히 엄격해 가지고 뭐 5등급 차량은 도심 지진 못하게 한다든지, 아마 디젤 차량 아시죠? 뭐 이런 거, 클래식카는 4, 50년 이상 된 차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배출가스에 대한 거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대기환경 보존법으로는 클래식카는요, 번호판도 못 붙이지만은 길거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불법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래식카를 위해서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이걸 항상 운영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나라별로 좀 틀리지만은요, 1년에 일주일만 운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클래식카는요,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움직이는 골동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엔진도 가동이 돼야 되고요, 부품이 멀쩡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골동품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클래식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주게 되면요, 봄, 가을에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 그 클래식카의 시동을 켜고요, 길거리에 나오는 거예요. 비나 폭우, 폭설 이런 것들 절대로 안 나오죠. 왜? 이 차 자체가 희소 가치가 있는 굉장히 기중품이고 가격도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요, 수십억 원짜리도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법규가 있다 보니까, 자, 일주일 며칠 운행한다고 배출가스로 인해서 환경 오염시키는 건 아니죠. 역사, 과거를 알기 위해서 문화재를 지정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죠. 조상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 자동차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는요, 앞만보다 달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만은, 너네 과거가 어디부터 시작이 됐어? 너네 자동차는 어떻게 시작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듯한 자동차 박물관 국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있는 게 삼성교통박물관, 제주 자동차 박물관, 경주 자동차 박물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제대로 된 박물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럼 국내에서 현대차그룹 박물관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강남 삼성동 쪽에 50층짜리 건물 3개가 들어오는데, 거기 아마 대규모 박물관, 현대차그룹, 현대하고 기아차의 어떤 헤리티지를 알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차도 없습니다.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심히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거. 자, 최근에 이 현대차에서 가장 인기 끌고 있는 새 차 모델 중에서 하나, 그랜저 아시죠? 아마 역사 이래 지금 현재 예비 고객이요 11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완성도가 뛰어나죠. 그랜저 하면은 명품의 대명사고 실패한 모델이 없습니다. 이번에 모델 아마 특이하죠. 바깥의 디자인 한번 보십시오. 옛날 레트로 개념이에요. 직각을 많이 쓴 우리가 일명 옛날에 각그랜저 같은 느낌도 있겠죠. 또 디자인이나 앞에 라지에타 그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모습 자체가 클래식, 우리가 말하는 레트로 개념이죠. 근데 안에는 첨단 장치인데 바깥의 디자인은 구시대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향수도 자극을 하는데 시스템은 첨단 장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거와 미래를 융합을 하다 보니까 11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바로 레트로, 최근에 들어와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지향한다라는 그림.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국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미 4년 전에 제시를 했지만 아직도 지금 그 상태입니다. 미국 최근에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구조 변경입니다. 전기차 개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뉴 비틀 같이 딱정벌레 이 차를 갖다가 안에 엔진 변속기 빼내고 배터리 모터 집어넣어서 전기차로 바꿔주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디자인 자체는 과거의 향수를 자아내는 굉장히 이쁜 디자인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무공해 차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번호판을 붙이고 보조금을 받고 길거리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이에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수작업이 있거든요. 수작업이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먹거리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에서 한 200대에서 연간 500대씩 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내 제로입니다. 이걸 제가 튜닝 산업협회장 맡고 있어서 이 정부에다가 4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요.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안전인증 기준도 안 나와 있고 보조금 기준도 안 나와 있고 환경 기준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분야가 바로 클래식카를 통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단서 또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클래식카는요 다 수작업입니다. 손으로 때려서요 부품을 옛날식으로 만들어요. 지금같이 새로운 부품, 클래식카에 어떤 부품이 없다, 부서졌다,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 넣을 때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같이 지금의 기술, 첨단 기술을 찍어내서 부품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요 그건 클래식카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만들던 기법으로 필요하면 망치를 새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고 똑같은 기법으로 부품을 만들어서 놓아야지만 그게 클래식카인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남대문에 화재가 생겼을 때 다 타서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 복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타다난 나무, 돌 그대로 썼죠. 그리고 없는 돌이나 나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금강송 구에다가 대목수들이 직접 깎고요. 옛날 도구들을 이용해서. 돌은 어떻게 했어요? 기계로 깎았습니까? 아니죠. 징을 하나하나 망치질하면서요 쪼아냈습니다. 똑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야지 문화재로서의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는, 클래식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손으로 다 만들어요.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고수익이에요. 이게 바로 독일 산업입니다. 독일은요 가장 오래됐죠. 130년의 내연기관차 역사인데요 1호 제품의 이 클래식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60년 70년 전의 부품을 지금도 구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20, 30년 된 거 차 부품 못 구하죠. 부품을 못 구해서 차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식카에 대한 것들은 관련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관련 단체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요새 관련 협회를 한 10여 개 정도 사단법인을 맡고 있는데 가장 아쉬워서 아직도 준비는 10여 년 전에 해놨지만 못했던 게 바로 한국 클래식카 협회예요. 이거 내년 상반기에는 태동을 시킬 겁니다. 관련 규정도 대기환경보전법에 환경부에 얘기해서 선진국의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고, 자 우스갯소리로 해서 서울시청 앞에 있는 잔디광장 아시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클래식카를 전시를 하고 또 직접 사람이 탑승해서 돌아볼 수 있는 옛날 클래식카 퍼레이드 같은 거 우리나라는 왜 없습니까? 선진국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퍼레이드도 많고 옥션 정식으로 번호판을 붙이고서 그 부가가치를 얻어서 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얘기도 들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전기차라든지 자동차의 수준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탄생이 돼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죠. 이 대한민국의 차를 외국 사람들이요, 외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계인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마 외계인들 보면은 기술 수준은 첨단 기술이고 미래의 기술인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뜻도 있습니다. 너네는 조상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그래서 클래식카에 대한 것들, 대한민국 한국의 클래식카, 옛날에 1950년에 만들었던 55년에 만들었던 시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어떤 미래까지 나오는 이런 박물관, 또 그러한 시스템, 보건 시스템, 클래식카에 대한 시장, 또 옥션에 대한 것들, 또 일자리 창출, 먹거리에 대한 것들, 또 뉴트론 레트로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이러한 어떤 전기차 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융합이죠. 그래서 클래식카에 대한 것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은 그 광화문 광장 한번 가셔서요, 고궁박물관 우리가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이 고종 황제 또 순정 황후가 끌던 이 두 대의 이 클래식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미려합니다. 그게 문화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식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